안녕하세요. 설준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도면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3D 모델링에 대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요.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3D에 대한 모델링을 한 객체를 2D로 이제 추출해주는 그 기능이 남아있는데, 그 기능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그려보는 이 도면 예제를 한번 그린 후에 이 도면 예제를 가지고요, 두 번에 걸쳐서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우선 이 예제에 대한 이 도면을 한번 모델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요, 도면 예제가 이렇게 생겼죠. 꼭 손잡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형태가 D자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D자 모양에 대한, 자, 이 부분을 선정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그린다면 좀 빠르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면도에 대한 이 부분을 선정함으로써, 그렇죠? 정면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선정함으로써 빠르게 좀 그릴 수가 있겠죠. 두께는요, 화면상에 보면은 두께는 26mm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26mm인 거죠. 그리고요, 손잡이에 대한 좌우 끝에는요, 이런 볼트를 넣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홈 부분에 볼트를 넣어서요, 상대물과 조립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손잡이입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정면도를 그린 후에, 자, 이런 두께로 돌출을 하고, 그렇죠? 두께가 26mm를 했죠. 그렇게 돌출한 후에 나머지에 대한 이 구멍이라든지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리고 이런 부분 자립하기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요, 자,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면도를 먼저 그리면 되겠죠. 정면도를 먼저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 영상 중에는요, 이런 도면 파일, 도면 틀 있죠. 이런 도면 틀을 공유를 한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또는 제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자료도 있지만은 이 도면 틀에 대한 이런 도면을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풀어보는 이 도면 예제 또한 당연히 올라와 있겠죠. 오토캐드 3D에 대한 글을 보시면요, 이런 도면 예제 파일도요,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남동 방향으로서는 시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요, 자, 정면도로 그려야 되는데, 우선은 형태가 이렇습니다. 높이는 41mm, 가로, 최대의 거리는 139mm죠. 그래서 우선은 139에 41인 사각형을 먼저 그리면 됩니다. 그리면 되는데, 자, 정면도를 선정했다 해서요, 꼭 이제는 UCS 좌표평면을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X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서 좌표를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 면과 동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평면도에 그래서요, 이제는 배웠다는 명령어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로테이트 명령어 있죠. 로테이트 3D라든지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정면도 방향으로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CS 좌표 평면을요, 꼭 이렇게 알맞게, 정면도로 알맞게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편하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면도에 대한 방향, 좌표축을 바꾼 후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정면도로 바꾼 후에 도면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우선 XY 평면이 바닥에 누워있는 바닥면을 이용해서 그린 후에 로테이트 명령어로요, 로테이트 3D라는 명령어로 회전을 하면 되겠죠.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라인 명령어로 아무 지점 클릭하고요, 직교 모드가 실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X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39입니다. 그리고 Y 방향으로 41mm. 그리고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죠. 139입력 엔터 클릭. 그리고 끝 지점을 클릭하는 거죠. 그런 다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죠. 22mm에 대한 선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치수는 없지만요, 자, 이 거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에서 34mm 위치에 이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이 부분들을 그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엔터 클릭, 그리고 22명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옵셋을 하고요, 스페이스바 클릭 후 종료. 다시 스페이스바를 클릭해서 재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34입력 엔터 클릭, 아래쪽의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
그런 다음요, 모서리 부분이, 위쪽 부분이요, 반지름이 6인 라운딩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필렉 명령어로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요,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호가 반지름이 35인 호가요, 이렇게 호가 있는데 중앙 센터 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치수에는요, 이렇게 25mm와 14mm에 대한 이 지점이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을 지나면서 두 지점을 지나면서요, 반지름이 35인 호를 그리면 되는 거죠. 이 명령어는 아크 명령어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All 입력 엔터 클릭, 25 입력 엔터 클릭. 자, 아래쪽을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종료하고요. 다시 스페이스바 클릭, 이번에는 1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의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그리고 선은요, 자, 선을 좀 정리를 할게요. 지워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들과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가 그려지는 거죠. 반지름이 35인 호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A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우선 오른쪽 끝 지점을 클릭해야 됩니다. 원래라면요, 호는 호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자,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두 지점이 있다 그러면 위쪽으로 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요, 오른쪽을 먼저 클릭 후에 왼쪽을 두 번째로 클릭하는 거죠.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왼쪽을 먼저 클릭 후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번째 지점을 클릭을 해야지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호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옵션 중에서 반전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호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는 지점도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자, 이 지점을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요, 옵션 중에 끝점이 있습니다. 끝. 단축키는 E입니다. 그래서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번에 왼쪽에 끝점을 클릭하는 거죠. 그런 다음 반지름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자, 옵션 중에요, 반지름 가로 열고 R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3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35인 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요, 자, 이 모서리 부분에, 뾰족한 부분에는 반지름이 10인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1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요, XY 평면에 지금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기 때문에요, 밀러 명령어가 가능하죠. 당연히 밀러 명령어가 가능합니다. 2D에서도 당연히 XY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 3D에 대한 방향이지만은요, 좌표축이 지금 XY 평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요, 자, 이 객체들을 선택하고, 그쵸? 이 객체들을 선택하고요, 위쪽 선이 아닌 아래쪽에 이 선의 중간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Y 방향으로 이렇게 두 지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또는 위쪽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직교 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직선적으로 수직하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I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객체들을 다 선택합니다. 반지름이 10인 호 두 개와, 그쵸? 그리고 반지름이 35인 호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클릭, 아래쪽 선에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직교 모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 또는 위쪽에 대한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엔터 클릭,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이 부분을 이용해서 드림 명령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요, 완성이 된 거죠. 정면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되어 있는 선들을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현재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인식되죠. 그런 다음 두께가 26mm입니다.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2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쉐이드 모드를 해보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요, 자, 그런 다음 90도로 회전하면 되는 거죠.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이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자, 이 방향으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요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반대로
회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로테이트 명령어, 3D 명령어를 배울 때도 자 이렇게 축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지금 Z축인 거죠. 그리고 자 이 방향이요 X축, 그리고 이 방향이 Y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가 2D를 했을 때는요 X축과 Y축이 있다면 반시계 방향은 양수,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음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Z축에 대한 기준을 잡는 부분인 거죠. Rotate 3D라는 명령어, 그렇죠? 그렇다고 설명을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Y 좌표 평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양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90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otate 3D 명령을 실행합니다. ROTATE 3D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회전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9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도면의 정면도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요, 그런 다음 어떤 부분을 만들까요? 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자 이 홈은요, 자 치수를 보면은 평면도에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5와 그리고 18mm에 대한 사각형을 그려서요, 안쪽 부분은 이제 라운딩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반지름 1로 되어 있는 라운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그리고요, 바닥면의 기준점에서 아래쪽에서요,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5mm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Z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후에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세요. 라인 명령으로요, 자 우선은 이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X 방향으로 19.5, Y 방향으로 18mm, 자 반대로 19.5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두 부분은요, 필렛 명령어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1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REG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자 객체들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하나의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쉐이드 모드를요 2D 와이어 프로그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요, 그렇죠? 이 객체를요, 자 이 끝 지점으로 옮긴 후에 위쪽으로 15mm만큼 이동을 하면 됩니다. Z 방향으로, 그렇죠? 15mm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죠.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 중간점을 클릭하고요. 자 이 모서리, 아래쪽의 모서리 부분에 중간점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반대편도 그려야 되는 거죠. 반대편도요, 대칭으로 위치이지만은 자 하나 더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당연히 밀러 명령어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기준이 있다면요, 자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 선 사이에 대한 이 선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클릭을 해준다면은 자 이 면이 왼쪽에도 위치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요, 지금은 이 그렸던 위치가 UCS 좌표 평면과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 XY축에 대한 좌표축을요 UCS 명령어로 이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옮기는 거죠.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선에 대한 중간점 또는 이 모서리 지점, 이런 부분을 아래쪽의 면에 맞추게끔만 옮겨둬도 됩니다.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일치하죠. 자, 이 위치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MI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선택했습니다. 엔터 클릭. 자, 중간 지점에서 Y축 방향으로 아래 위쪽으로, 그렇죠? 수직하게만 직교 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직교 모드가 해제를 한다면 자 위치가 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원하는 위치가 아닌, 정확하게 대칭으로 되는 게 아닌 좀 틀어지게끔 이렇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직교 모드 F8을 눌러서요, 직교 모드를 실행 후에 Y축 방향으로 아무 지점 하나 더 클릭을 하고 엔터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치로 정확하게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선이 없다 하더라도 Y축에 대한 XY축에 대한 평면이 바닥면에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MI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Y축 방향으로만 이렇게만 클릭을 해서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무브 명령어로 자 이 선을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왼쪽의 중간점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이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꼭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mov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다음, 자, 이 면이 이제 XY 바닥 평면에서 Z 방향으로 15mm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15mm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M 리미어 엔터 클릭 두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요. 위쪽으로 직교 모드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위쪽으로 Z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15mm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익스트루드 EXT 입력 엔터 클릭 객체 두 개를 선택합니다.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위쪽으로 돌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서브트랙트 SU 입력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이 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쉐이드 모드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요. 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이 원에 대한 구멍에 대한 부분이죠. 양쪽으로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이는 8.5고요. 큰 파이는 13mm지만, 지름이 13mm지만, 위쪽에 대한, 자, 이 면에서요. 이 면에서 아래쪽으로 9mm만큼 파져 있는 거죠. 그리고 8.5 파이는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쪽이 없지만은, 위쪽 구멍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관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선 라인 명령으로 할까요? 제가 로테이트 명령으로 나중에 돌려도 되니까 XY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요, 이 객체를 그린 후에 만든 후에 로테이트 명령으로 또 회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요, 우선은 이 객체를 이 중심선의 기준으로 반만 그린 후에요, 이렇게 반만 그린 후에 회전체를 만드는 명령, 리볼브가 있었죠. 그 명령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우선은 15mm 해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높이가 15mm네요. 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좀 편하겠죠.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13mm의 반은 6.5입니다. 6.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객체 선택하고 오른쪽. 그리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재실행하고요. 이번엔 8.5의 반은 4.25입니다. 4.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위쪽 같은 선은 자, 이렇게 끝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옵셋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9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이요. 자, 이 선인 거죠. 자, 그래서 REG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하나의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REV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회전축에 대한 중간점, 기준점 두 점을 클릭을 하고요.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이 객체를 90도만큼 회전해서 90도만큼 또 회전하면 되는 거죠. 좀 전과 선택했던 방향과 동일하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로테이트 ROTAT 3D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클릭하다가는 위쪽으로 많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는 지점이 좌표축의 XYZ에 대한 어느 지점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요, 한번 클릭을 하는 게 좀 편하게 회전하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명령을 실행할게요. 자, 화살표 위로 클릭하면은 좀 전에 실행했던 명령가 보입니다. 그래서요, 로테이트 3D 보이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4분점과 이 9시와 4분점과 3시에 대한 4분점을 클릭을 하고요. 또는 길게 이렇게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9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럼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요, 위치가 어떻습니까? 원에 대한 위치는요, 자, 아래쪽의 모서리에서 위쪽까지가 실제로는 이 중간이네요. 그렇죠? 96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바닥면의 원의 좀 전에 이 모서리 선의 중심점에 가면 되는 거죠. 이 선의 중간점으로 가고요. 아래쪽의 바닥의 원의 중심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요,
11mm인 거죠. 양쪽이 동일한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이 지점에서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1mm만큼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객체를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또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117mm만큼 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밀러를 해도 상관없지만은요, 밀러 대칭이란 명령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치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복사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아래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자,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에 원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중심점에 대한 부분이 오스넷 기능이 활성화되죠. 클릭. 그런 다음요, 다시 자세를 좀 고치고요, 이 선의 중간 지점으로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브 명령어로요, 자, 이 선은 동그란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직교 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요, 자, X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옮기고 1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 객체가 이렇게 옮겨진 거죠. 그리고 카피 명령어 있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X축 방향입니다. 그렇죠? X축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117 입력하고 엔터 클릭. ESC.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 빼버리면 되죠. SU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뺄 객체들을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해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의 형태로 빠진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요, 남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남아있는 부분은요, 라운딩이 3인 이렇게 모서리 부분가요. 양쪽이 그렇죠. 양쪽이 라운딩이 되어 있고요, 우측면도를 봐도 위쪽도 또한 라운딩이 3인, 반지름 3인 라운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들이요,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요, 바깥쪽만, 반대편도 동일하겠죠. 바깥쪽만 이제 라운딩 3인 둥글기를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렛 명령어 F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모서리를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하죠. 그리고 엔터 클릭 후에요, 다른 모서리들을,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쉐이드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좀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서요, 좀 회전한 후에 잘 보이는 지점으로 옮긴 후에요,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 거죠. 클릭. 그리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라운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도 하면 끝납니다. F 입력 엔터 클릭. 좀 전에 3을 입력했기 때문에 반지름 값을 설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모서리 선택합니다. 엔터 클릭. 자, 이렇게 또 모서리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또 안 보인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잘 보이게끔 옮긴 후에 회전시킨 후에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손잡이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면 예제에 대한 형태를 이제 그린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모델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 이 모델링한 객체를요,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요, 두 가지에 대한 방법, 도면을 3D 객체를 2D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